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기적의 정리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특별한 여정은 비싸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우리 집을 깔끔하고 효율적인 보금자리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항상 복잡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무리 치워도 돌아서면 다시 어지러워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들로 좌절감을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정리 습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불필요하게 많은 수납 용품부터 구매하려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집어넣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먼저 뽑아내야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걷어내야만 진정으로 우리 삶에 가치 있고 필요한 것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들을 활용하여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 자체를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정리법은 바로 비우기입니다. 비우기는 정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리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은 필요 없는 수많은 물건들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서랍 속에서 정체불명으로 굴러다니는 짝이 맞지 않는 양말 한 짝, 오래전에 구매했지만 한두 번 사용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유행 지난 립스틱, 혹은 기념품이라는 명목으로 소중히 보관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잡동사니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비워내기 위해 비움 상자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적당한 크기의 상자를 하나 준비해두고 매일매일 그 상자에 버리거나 기부할 물건을 하나씩만 찾아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 예를 들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볼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화장품 샘플, 찢어진 영수증 더미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비움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점점 더 크고 의미 있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비워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생길 거예요. 마치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비움, 근육을 조금씩 단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비워야 할까요? 먼저 주방 찬장 속에 쌓여있는 짝이 안 맞거나 오래된 밀폐용기들을 확인해 보세요. 밀폐용기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사용기한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합니다. 오래되고 흠집이 많아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약상자 속에 잠들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나 화장대, 서랍 속에 오래된 화장품들도 비움 상자에 넣어주세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우리 몸에 들어가는 약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피부 트러블이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쓰지 않거나 특별한 날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며 보관해둔 접시나 컵, 각종 주방용품들도 비울 목록에 추가해주세요. 손님 왔을 때나 어쩌다 한 번 쓸까 싶어 보관하던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간만 차지하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특히 배달 음식에서 딸려오는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수저 같은 것들은 정말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도하게 쌓아두면 공간 낭비는 물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정리법은 공간 활용 및 정리정돈입니다. 물건을 과감하게 비워내는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이제 남은 소중한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깔끔하게 정돈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싸고 화려한 수납, 가구나 전문적인 정리 도구를 새로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이미 있는 다양한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활용하여 충분히 훌륭하고 실용적인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납용품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물건 구매 후 버리게 되는 쇼핑백이나 선물 포장, 상자, 택배 박스 같은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종이 상자는 서랍 안에 칸막이로 사용하거나 작은 물건들을 분류하여 담는 수납함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양말이나 속옷, 액세서리 등을 보관할 때 칸막이가 없으면 물건들이 뒤섞이기 쉬운데 빈 상자를 적절한 크기로 잘라 칸을 나누면 훨씬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집에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조립이 쉬운 철제렉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팬트리나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 설치하면 자투리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하여 수납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의 경우 뚜껑이 있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훨씬 용이합니다. 내용물이 눈에 보이면 분리수거할 물건이 가득 찼을 때 바로 비우게 되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어떤 재활용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분리수거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벨링은 정리정돈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정리해 두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물건의 자리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자리에 라벨링을 해두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쉽고 빠르게 물건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에는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놓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포스트잇이나 스티커 용지, 심지어는 일반 종이를 잘라 손글씨로 직접 라벨을 만들어 붙이거나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깔끔하게 출력해서 붙여도 좋습니다. 수납함의 앞면, 서랍의 내부, 선반의 가장자리 등 물건이 수납되는 곳곳에 라벨을 붙여 물건의 위치와 종류를 명확하게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고 정리된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림 라벨을 활용하면 아이들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각 공간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은 오직 옷과 관련된 물건만 보관하는 옷방, 저 방은 책을 읽고 업무를 보는 서재, 거실, 한쪽 구석은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운동 공간 등으로 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역할에 맞는 물건만 그 공간에 배치합니다. 옷방에는 옷과 패션 액세서리만, 서재에는 책과 사무용품만 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물건이 다른 공간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고 각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원룸이나 작은 평수의 집에 살고 있어서 공간 구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시각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역할을 부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침대 주변은 아늑한 휴식 공간, 창가 쪽은 햇살을 맞으며 독서나 사색을 즐기는 공간, 한쪽 벽면은 접이식 테이블을 활용한 작업 공간 등으로 구분하면 작은 공간도 훨씬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그나 작은 가구를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정리법은 정리습관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정리해 두어도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의 어지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물건을 사용한 후 즉시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컵을 사용하여 물을 마셨다면 바로 설거지통에 넣고 책을 읽었다면 다 읽은 후 바로 책꽂이에 꽂아두는 식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집 전체를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비결이 됩니다. 사용한 물건을 즉시 정리함으로써 나중에 해야지라는 미루는 마음을 없애고 물건이 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옷이나 소지품을 바로 정리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겉옷은 벗어서 스타일러에 넣거나 깨끗한 옷걸이에 걸고 가방 속에 물건들, 지갑, 열쇠, 휴대폰 등도 각각 정해진 제자리에 정리해 두는 거죠.
침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거나 의자에 대충 걸쳐두는 습관을 버리면 방 전체가 훨씬 쾌적하고 시각적으로도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는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돈하는 것은 하루를 깔끔하고 상쾌하게 시작하는 나만의 의식과도 같으며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잠자리가 정돈되어 있으면 방 전체가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분 좋은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물건을 비우는 습관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필요한 만큼만 신중하게 구입하고 집에 와서는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쌓아두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기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 중 하나를 비우는 원인 원, 아웃 원인, 원아웃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 옷을 한 벌 샀다면 옷장 속에 있는 입지 않는 옷 하나를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고 새 책을 한 권 구매했다면 이미 다 읽었거나 더 이상 소장할 필요가 없는 책 하나를 정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항상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만 우리 주변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기적의 정리법은 추가 팁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정리와 정돈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정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그 종류나 기능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묶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필기도구를 한 곳에 모으고 그중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망가진 것들을 버린 다음 잘 나오는 필기도구들만 따로 분류하는 것이 정리입니다. 반면 정돈은 이렇게 정리된 물건들을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 아름답도록 특정 공간에 배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정리된 필기도구들을 필통에 가지런히 넣거나 연필꽂이에 꽂아 책상 위에 깔끔하게 올려두는 것이 정돈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실천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정돈이 가능해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을 최소화하고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고 필요한 것들로만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유하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여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와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오늘 비우기 단계에서 시작한 것처럼 조금씩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여나가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 가능한 미니멀 라이프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절별 정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리 활동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루틴입니다. 유행이 지났거나 몸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 그리고 지난 계절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은 과감히 버리거나 재활용 혹은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입을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입지 않는 옷들을 계속 보관하곤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 해에도 결국 입지 않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하면 옷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고 새로 구매한 옷을 보관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옷장 안에 습기 제거제나 방충제를 넣어 의류를 쾌적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불이나 커튼 같은 계절 용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깨끗하게 세탁하여 보관용 커버에 넣어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 계절에 다시 사용할 때 위생적이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 정리도 계절별로 필요합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세탁하거나 닦아서 보관하고 계절에 맞는 신발들만 꺼내두면 훨씬 깔끔하고 효율적인 신발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요일에 자신이 해야 할 정리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침실 정리, 매주 수요일 주방 서랍 정리,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옷장 정리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더 이상 막막한 숙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과가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정리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힘든 일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령에 맞는 간단한 정리 임무를 부여하여 어릴 때부터 정리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감 정리나 책꽂이 정리 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기적의 정리법 어떠셨나요? 비우기, 공간 활용, 정리 습관 만들기, 그리고 다양한 추가 팁까지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집을 더욱 쾌적하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처럼 완벽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놀랍고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심리적, 철학적 과정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곧 정리된 마음과 같으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이 기적의 정리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정리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와 함께 만나요.